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수입니다.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맞물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 마이크론의 현재 위치와 미래 전망을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을 알아보면 지난 1년간 250%가 넘는 놀라운 상승세를 기록하며 가장 최근에는 315.42달러에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해 첫 거래일부터 10%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장 마감 후에도 1%대의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투자자들의 강한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향후 실적 전망치인 주당 순이익과 주가 수익 비율을 알아보면 2027년까지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며 EPS는 39달러 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PER 전망치는 8배에서 9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이익의 규모는 커지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메모리 업체의 변동성을 경계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다른 AI 핵심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마이크론의 낮은 PER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24배, 브로드컴이 34배 이상의 평가를 받는 것에 비해 마이크론은 10배 미만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대적 저평가 국면이 향후 어떻게 해소될지가 주가 향방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상황인데, 최근 3개월간 분석을 내놓은 28명 중 26명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강력한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현재가와 비슷한 319달러 수준이지만 최고 500달러까지 제시하는 파격적인 의견도 존재하여 업황 전개에 따른 추가 상승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물론 최저로 235달러를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도 있을 정도로 마이크론에 대한 의견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시장에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지 못했던 주된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특유의 강한 경기 민감성 때문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공장 증설로 인한 수거 시차, 제품의 표준화로 인한 가격의 결정권 부재, 높은 고정비 구조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경기 민감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익의 불확실성과 변동성, 막대한 자본 지출 부담, 피크아웃의 공포가 부각되며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HBM과 같은 맞춤형 메모리로의 진화는 이러한 과거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HBM은 범용 제품과 달리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사와 미리 물량을 확정짓고 생산하는 선수주 후중설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메모리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로젠블렛 증권의 케빈 캐시디는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제시하며 매우 낙관적인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해당 목표 주가는 2027 회계연도 EPS를 자체 추정치인 36달러로 잡고 여기에 14배의 멀티플을 적용하여 산출한 수치인데, 이는 메모리 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 기준이 이전보다 훨씬 우호적으로 변할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2027 회계연도 EPS의 시장 컨센서스는 39달러로 조금 더 높은 상황이지만, 멀티플은 9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의 밸류에이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리포트의 3대 핵심 분석 포인트를 알아보면 68%에 달하는 역대급 마진율 가이던스가 단순한 사이클 반등이 아닌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 확대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2026년 HBM 물량의 전량 매진 상황에 주목하며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장기 공급 계약인 LTA를 통해 수익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메모리 단가 폭등 시 상승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양면성 또한 핵심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시장 본격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와 가격의 하락 가능성을 주요 리스크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HBM 외의 영역에서도 중국 창신 메모리의 범용 제품 공급 확대와 메모리 3사의 자본 지출 증가가 결국 2027년 이후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비관론의 핵심 근거입니다. 정리하면 긍정론에서는 현재 시점의 공급 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부정론에서는 그 뒤에 따라올 공급 과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주가는 보통 실제의 실적보다 1년에서 2년 정도 앞서 반영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며 비중 축소의 시점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현재의 실적상 2027년 이후 실적이 꺾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26년 하반기부터는 비중 축소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는 모멘텀을 따라 추격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겠고, 올해 초를 지나서부터는 점차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꾸준히 이어지는지, 그리고 메모리 3사의 실적에 변화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더 깊게 들어간다면 실제 메모리의 가격 추이와 반도체의 수출 통계 등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업황의 실체를 점검하는 것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중심을 잡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HBM을 통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대표적인 수혜 기업입니다. 과거처럼 가격 사이클에만 의존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선수주 및 장기 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주가는 항상 미래를 선반영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업황의 변곡점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끝인가 아니면 중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사고 어떤 기준으로 정리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2026년 하반기를 비중 축소 시점으로 잡은 이유는 2028년부터는 메모리 산업의 하락 사이클이 예상되기에 주식의 선반영 특성을 고려하여 1년 반가량 더 앞선 시점을 잡은 것입니다. 물론 시장 상황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부분까지 예상하기보다는 최대한 주가와 실적 모멘텀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론 역시 기대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만큼 각자의 투자 성향과 포트폴리오 상황에 맞춰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